자, 먼저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장엔젤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장엔젤은 잠시 후에 30분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분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성우 선임 매니저는 항상 미성의 자료왕. 참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 오시는 아니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좋습니다. 힘드시죠? 아 뭐 제 원래 또 본업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바쁜 시간 내서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게 전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자, 네.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시는 자 박성우 선임과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왜 많이 좋았는지 좋았죠. 네. 그 다음에 장 마감된 직후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까지 기업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먼저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어제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임 나타났었는지 증시 좀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이제 자료 준비해놓은 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그 S&P 500 그 종목별로 이제 맵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다 초록색으로 나왔고요. 뭐 몇몇 개만 이제 빨간색으로 좀 마이너스 있었는데, 근데 종목별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네. 그 종목들이 요새 들어서 계속 S&P 500 조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증시가 뭐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도 빅테크가 좀 이끌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눈에 이제 특히 띄는 거는 이제 그 전전일에 실적을 아주 좀 잘 보여줬던 그 메타가 네. 거의 14% 가까이 좀 올랐었고,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뭐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는 뭐 다 좋았고요. 근데 어제 하루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테크 기업들 중에 좀 관심 많으신 종목들 한 2개 정도 뭐 간단하게만 잠깐 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아마존이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네.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네. 발표하고 지금은 시간에서 시간으로, 약 2% 네. 정도 하락하고 떨어졌고요. 있고. 네네네. 그거 어떻게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차트부터 잠깐 볼게요. 네네. 요거를 제가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빨간색은 그 12개월 포워드 EPS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아마존의 주가를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수십 명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수십 명들이 거의 매일같이 계속 아마존의 EPS를 계속 추정치를 내놓거든요. 네. 그거를 평균을 지어서 그 흐름을 보면 아마존의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뭐 추정치를 막 상향하고 있구나, 뭐 네네. 낮추고 있거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주가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랑 네. 그 이익 전망치랑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예. 거는 그 결국은 주가는 이익과 똑같이 움직여 그렇죠. 왔었고 예.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총 종합해 보면 신뢰도가 있더라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본이 많으면 네네. 평균이 굉장히 좀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나 뭐 뒤에 말씀드린 뭐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은 워낙에 그 째려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열심히 쳐다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업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좀 신뢰할 만하죠. 네.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주가하고 이 EPS 추정치를 제가 같이 그림을 그려놓은 건 네. 방금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실적과 그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방향이 다를 때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방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지금 아마존의 주가가 이번에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좀 조금 괜찮기는 했는데 네네. 요게 보시면 2021년 10월부터의 그 추정치 추이거든요. 주가하고. 네.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는 계속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의 어떤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땠는지 한 1년 정도가 네네. 요거를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한 거를 보시면 뭐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표됐구나 이게 좀 감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일단은 준비를 해봤고 그러면 지금 이익 추정치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아니에요? 한번 쿵 하고 내려갔다가 네. 지금은 좀 약간은 좀 더는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차트 다시 보시면 네네.
요 빨간색 선이 EPS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네네. 이런 모습처럼 지금 실적 추정치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네. 그다음에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나쁘지 않네요. 네, 그다음에 2분기 매출 가이던스 내는 것도 컨센서스를 좀 소폭 네, 이제 상회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출액, EPS, 가이던스 다 상회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러면?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여서 주가가 그날은 4.6% 오르면서 종가는 끝났는데 네.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를 장 마감하고 했으니까 네. 장 마감하고 딱 실적이 딱 떴을 때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다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거의 한 11%까지인가도 올랐어요. 아, 네. 시간외로.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그 컨콜하고서는 다시 컨퍼런스 시간외로 다시 쭉 이제 떨어졌거든요. 입이 방정이었네. 입이 방정이었어요. 좀 너무 보수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콜 내용을 그냥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가가 좀 시간으로 떨어졌던 핵심 요인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네. 이쪽 그 사업부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괜찮아질 거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챗 GPT나 이런 AI 서비스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가 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뉘앙스로 컨콜을 얘기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아마존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쪽이 괜찮겠구나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지만 이제 뭐 막상 컨콜 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르게 좀 클라우드 쪽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컨콜하고 주가가 조금 빠졌었던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은 사실 네. AWS가 핵심인데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핵심 중에 네. 핵심인데 그 핵심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매출은 그 저기 뭡니까 온라인 플랫폼 네, 네, 쇼핑 네. 쇼핑에서 매출이 한 80% 나오지만 실제로 이익은 60%가 AWS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핵심 중에 핵심이 AWS인데 그걸 네. 보수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이익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의 거래에서 한 2.8% 정도 지금은 또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렇게 조금 아마존 실적 발표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텔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보다 인텔은 최근 한 1년 동안에 그 실적 추정치 하향폭이 네. 아마존보다 더 많이 컸어요. 이 낙폭이 아마존과 달리 좀 많이 떨어졌고 네네. 그다음에 아마존은 한 2022년 한 중후반 지나면서부터 이제 더는 안 빠지고 있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네. 좀 떨어지고 있고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좀 약간 올라왔는데 네. 뭐 이 정도로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한 거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저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거 네. 보면서 이익 추정치 보면서 네. 추정치 그러니까 월가의 추정치가 왠지 주가를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봤는데 맞아요. 그건 예. 저만의 느낌은 아닌가요? 보통 이제 실적이 이제 추정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네. 이제 주가보다 좀 뒤에 따르는 거는 맞아요. 이제 네네. 후행정인 거죠. 예. 근데 짧게 보면 그러는데 이제 길게 보면 한 1, 2년 보면 실적이 꼭 주가를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모양새이긴 한데 결국엔 길게 보면은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횡보한다든지 어. 하락하는 기업의 주가는 이제 완전히 모양새가 달라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그 실적 추정치하고 그 뭐 해당 기업의 주가라든지 이런 거 상관관계를 보면 확실히 그 비슷하게는 가요. 네네. 실적하고 이제 주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액, EPS, 가이던스가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상회했어요. 그 컨센서스를. 그다음에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다소 부족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제 주가는 한 2.8% 가까이 상승을 했고 시간외로 거의 한 5%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매출액이나 EPS는 좀 상회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이던스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죠. 네. 가이던스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반응을 많이 하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족했지만 주가가 이제 거의 한 5% 시간외로 올랐었던 이유는 그 겔싱어 CEO가 지금 그 가이던스 그 컨콜을 하면서 제가 이거 좀 오타 났는데 이 재고 조정이 좀 크게 단행이 되면서 네네. PC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주가가 좀 흐름이 괜찮았었던 게 네네. 인텔에서 이제 이런 컨콜이 있다 보니까 요거 좀 뒤이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약간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인텔이 실적 자체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긴 했는데 네네.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순이익이 28억 달러 적자인데 그쵸. 이 정도면 뭐 역대 최대 네. 수준에 가까운 거라서 물론 이게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좀 실적 자체는 인텔은 뭐 엔비디아나 뭐 AMD에 그러니까, 비하면 네,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 사실 맞죠. 그 네.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런 그 한국 기업의 한국 반도체 기업을 보면은 이거 시장 상황 좋아지면 D램, 낸드 확 사용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이제 또 거기다 파운드리까지 아직 아주 큰 두각은 못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인텔은 좋아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그 컨퍼런스 콜의 말은 좋은데 인텔 CPU를 지금 더 많이 사용할까 AMD를 더 많이 사용할까 아니면 GPU를 더 많이 사용할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인텔의 미래는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좋은 건 없죠. 그러니까 그 보통 쓰던 그 인텔에서 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하는 그 CPU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판매량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 그 GPU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많은 건 맞아요. 그쵸, 그쵸. 훨씬 많은 건 많은데 근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GPU가 CPU보다는 좀 앞서 있고 거기다가 인텔이 그 엔비디아가 하려고 하는 GPU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도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뭐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면 인텔이 엔비디아의 GPU와 뭔가 필적할 만한 것들을 뭔가 내놓는다. 그럼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은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쿠다인가요? 쿠다. GPU, 그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워낙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인텔이 거기 사실 굉장히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IT 업종들 다 좋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약간 좀 다소 부족한 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비교해 보면 그럼 TSMC랑 인텔 파운드리랑 누가 더 잘났어? 당연히 TSMC고. 그러니까 뭔가 특출나게 뭔가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려운 상태 같아 보여서 저한테는. 이제 딱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제 팩겔싱어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요? 물론 이제 뭐 훌륭하신 분들 많겠지만 워낙에 뭐 입지적인 인물이시니까 이분이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돌아오셨을 때도 사실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보여주시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피터 린치가 진짜 몇 년 만에 인터뷰 석상에 섰잖아요. CNBC와의 인터뷰 석상에. 저는 얼굴을 이렇게 그 책에서 굉장히 젊으셨을 때 그 얼굴은 많이 봤는데 이게 최근에 얼굴은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그렇죠. 실제 인터뷰하시는 거 보셨죠. 근데 거기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성장했을 때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성장했을 땐 파는 거고 이게 망가졌던 기업이 돌아설 때 사는 게 뭐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텔이 최고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아직은 잘 뭐가 인텔의 굉장히 특출난 기술인지 제품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 눈에 띄는 게 거죠. 아직은 잘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으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어제 실적 발표했던 IT 기업들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또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여기 준비한 장표는
S&P 500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의 아까 보여드렸던 그 EPS 추정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주가처럼. 그게 최근에 변화율이 어땠는지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3개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 대비 애플의 네. 실적 추정치가 2.4% 올랐다. 네.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18%가 올랐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아니라 네, 실적 실적이. 추정치가 네네.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적으로 네. 3개월 동안 이 추정치 그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 4.8% 정도 돼요. 거의 한 5%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S&P 500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한 0.5%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 이거 버크셔에서의 빼면 아마 평균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준비한 거는 지금 실적 추정 주가가 좀 오르기는 하는데 네. 이게 올랐던 배경 중에 이제 1번은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서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게 IT 기업들이 네네.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아예 허황된 수준으로 올라간 거는 아니다. 주가 올라간 건 확실히 네.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만큼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른다면 이제 그렇게 뭐 업데이트가 정직하면 누가 되는데, 투자 실패하겠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실적 추정치보다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네. 예, 그 방향은 이제 맞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업고서 네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약간 쏠리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데이터로도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IT 섹터의 PER하고 네. 그다음에 S&P 500의 PER이거든요. 이건 예상치예요. 실제가 아니고 예상치인데 보시면 여기 주황색이 S&P 500이고요. PER. 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IT 섹터의 PER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코로나 직후에 우리 그 IT 기업들이 아주 대단하게 올랐을 때 그 당시거든요. 이때가. 근데 지금 이 IT 섹터가 한 26배 가까이 돼요. PER이.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인데 뭐 물론 최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기는 한데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아직 좀 꽤 높은 편이고 그에 반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다르죠. 이 파란색 그 IT 섹터하고 네네. S&P 500 보면 물론 이제 밑에서 둘 개 다 같이 올라간 건 맞는데 IT 섹터 PER이 훨씬 좀 가파르게 올랐고 네네. 그다음에 S&P 500은 좀 오르긴 했지만 좀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냥 수박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네. 판단을 한다면 지금 IT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감이 이제 서서히 좀 생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IT 쪽으로 좀 물론 주가가 주식이나 뭐 매수나 이런 수급이 좀 몰리니까 네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 중에 한 그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가 난리였잖아요. 요 네네. 며칠 전에 좀 쉬었는데 네. 2차 2차 전지가 난리가 쳐서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네. 그쵸. 근데 미국도 빅테크가 S&P 500에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율이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 코로나 직후에 주가 막 올라갈 때 네. IT 섹터가 완전히 그 지수를 이제 이끌고 올라갔을 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네. 이 세 종목이 세 종목이 네, 요 세 종목이 올해의 그 미국 증시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린 거에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요. 아,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연초 S&P 500이 대비 한 8% 올랐다. 8% 예를 들어서. 올랐다. 그러면 그 중에 4%를 세 종목이 한 했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세 종목이나 뭐 몇 종목으로 소수로 끌고 올라가는 거는 네. 이게 아주 오래 가기는 힘들거든요. 지나고 보면. 네네.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이렇게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약간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얼마 전 모 증권사 리포트의 제목처럼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예, 아닐 수 예. 있다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물론 주가라는 게 전망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아파트가 네네. 지방 아파트보다 항상 비싼 이유는 네네. 비싸더라도 거기 그 강남 부동산의 어떤 뭐 밸류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싼 거고 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안 산다? 음.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사실은 이제 사고 싶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논리로 IT 기업들도 네. PR이 높은 게 이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좀 정당화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파르기도 하고 뭐 음. 상승이 좀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한번 좀 감안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빅테크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서 네.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네. 그럼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네. 뭐 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테크 쪽으로 확실하게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일부 이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한다면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이제 나눠서 이제 채권 같은 쪽으로 같이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분산 투자 개념으로.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채권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관심은 좀 많이 있으셔야들 하는데 네. 이게 당장 채권 그러면은 이게 아직 개념이 주식만큼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거리감부터 듭니다. 예, 거리감부터.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을 이해하시려면 주식이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세요. 그래서 채권은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많이 끌어서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 돈도 넣고. 그때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감흥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네네. 어쨌든 저는 계속 따박따박 돈을 갚을 거고 은행은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네. 이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은 아파트를 살 때 넣었던 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굉장히 슬픈 거고. 그쵸.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주가가 오르면 저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업의 채권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과 주식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드리면 네. 가격이 표시되는 게 달라요. 가격이 표시되는 네. 게 네. 주식은 주가라고 이게 딱 보이잖아요. 뭐 그렇죠. 얼마.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접해보면 아시겠지만 채권이 뭐 하나에 얼마예요 이렇게 안 하고 네네. 뭐 만기 몇 년짜리가 뭐 금리 몇 %, 그쵸. 매수 금리, 뭐 매도 금리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부터 좀 약간 헷갈리는 거죠 이제 금리로 표시되니까. 근데 이제 채권은 금리로 표시를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모이고 딱 꼭 해봐야 이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종류가. 근데 채권은 만기가 10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오늘 발행된 거, 네. 지난달에 발행된 거, 네. 지지난달에 발행된 네. 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서 네, 10년이지만. 듣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로 이제 표시를 해요, 표현을. 네네. 물론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채권을 투자해서 이게 돈이 되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들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지금 채권을 투자해서 돈이 되느냐? 네, 그거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좀 화면 보여주시면 네. 채권은 금리가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요. 네네.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네네.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금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매매 차익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보이시는 거 빨간색 선은 미국 국채 10년물 만기 금리 추이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아했을 때 사서 네. 금리가 떨어졌을 때 팔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까운 예로 요때 11월 7일 날 네. 10년물 금리가 4.22까지 갔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던 수준이에요. 이때 이제 뭐 물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럴 때 네. 이게 작년 11월 7일 4.2인데 이때 내가 10년물 미국 국채를 샀다 가정하고 네. 그리고 4월 26일 어제가 이제 3.43이었거든요. 네네.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4.22에 사서 3.43에 매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수익이 낮겠죠? 네. 그럼 수익률이 어떠냐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돼요. 금리가 여기 4.22에서 3.43이면 네. 0.79%가 하락한 거거든요. 네. 제가 요거는 지금 설명을 못 드려서 이거 시소인데 네.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쵸. 만기가 짧은 2년 같은 경우는 1.53%가 올라요. 아, 저 2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었으면? 2년짜리면. 네네. 근데 똑같은 금리 폭으로 움직였을 때 만기 10년짜리는 네. 7.49%가 올라요.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올라요. 저거 그래서 채권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2년이면 금리 네. 떨어진 거에 2 곱하고 네. 10년짜리 샀으면 금리 움직인 거에 10 곱하기 10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30년짜리 샀으면 곱하기 30. 곱하기 30 하면은 맞아요. 대략 수익률 나온다. 이렇게 맞아요. 얼추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네.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 막 이게 좀 똑똑하신 분들 막 듀레이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저거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엑셀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네. 옛날에 듀레이션 한번 계산하려면 되게 머리 우리 복잡했거든요. 듀레이션 얘기하지 말기로 해요. 이거 듣는 그러니까 순간 이런 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예를 들어 1%의 변동이 있다. 네. 그럼 2년물은 대략 2% 정도의 변동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10년물은 한 10% 정도의 변동률이 생기는 거고. 네.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30년물은 약 곱하기 30%, 예, 네. 곱하기 30%의 수익률 정도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그럼 그거는 네. 중간에 이제 그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중간 월별로 그 쿠폰, 그러니까 이자는 나오는 거죠.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이자가 한 번씩. 나와요. 그거 포함해서예요? 아니면 그건 제외하고예요? 포함해서예요. 포함해서요. 이 계산을 할 때 표면 금리도 넣게 돼 네네. 있거든요. 포함해서? 표면 금리까지 해서. 그럼 네. 대략 그냥 곱하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얼추 있으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오늘 넣었던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주 이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집중해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보다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와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생각지도 않게 의외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게 또 채권이니까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를 잘하면요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에?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그 금융시장이 흘러갈 때 네. 보면 채권이 먼저 좀 가격이 좀 많이 수익이 먼저 많이 나요. 네네. 그리고 나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예전에 계절 얘기 말씀드리면서 겨울에 채권이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봄이 왔을 때 그때 주식이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다시 네, 오려면 네, 네. 겨울에서 봄 이렇게 되려면 일단 채권이 먼저 한번 좋아지고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 채권을 잘 투자하시면 이 채권에서도 수익이 한번 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물론 약간 좀 다 맞아야겠지만 어. 타이밍이 잘 맞으면 주식으로 이렇게 잘 갈아타면 어. 거기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랑 채권을 이렇게 잘 두 개 다 잘 알아두시면 주식을 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리가 앞으로 그러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를 놓고 봤을 때 네. 기준금리도 뭐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은 상황이라면 네. 채권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결국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날 확률이 더 높으니 네. 지금은 채권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주식에 투자를 해서 2, 3년 동안 종목을 기가 막히게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하면 네네. 이제 지수로 생각을 하면 네. 2, 3년 동안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투자해서 내가 나올 수익률이 내가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네네. 위험 대비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주식보다는 같은 그 위험 대비 수익률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기가 조금 있는 네네. 이런 채권 투자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100년짜리 해야 되겠다. 100배. 100배짜리는 농담. 이제 100년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전에 한번 네. 그 투자할 수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100년짜리. 아무튼 좋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농담. 왠지. 근데 저희- 뭐 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네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 중에 맞아요, 뭐 맞아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제가 좀 권장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방법은 있다. 어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을 진짜 관심 가질 만한 곳이니까
최대한 쉽게 저희가 네. 한번 박성호 선임께서 노력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